안녕하십니까. 윤호중 이자가 이제 그 행안부 장관에 내정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이자가 이제 어떤 자냐?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경기도의 구리시의 그 5선 국회의원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63년생이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현재 5선 구리시에 옛날에 원내대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도 하고, 실제 일을 많이 했죠. 가장 유력한 거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원래 윤호중이가 거론되다가, 법무부 장관은 이제 공소 취소나 이재명, 확실하게 이재명을 방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정성호를 이제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고, 그 다음에 윤호중이가 행안부 장관에 유력하다.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이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뭐냐면 이제 지금도 경찰을 지휘하지만, 그런 앞으로 이게 중대범죄수사청, 이게 행안부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을 시키게 된다.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죠. 근데 경찰과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산하에 두고 있는 이런 이제 행안부에 윤호중이가 내정된다. 이건 심각한 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윤호중이가요, 서울대 민간인 강간 폭행 엄청난 게 사건입니다. 이걸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은 이런 자입니다. 아니, 민간인을 감금하고 폭행을 해서 전과가 있는 이런 자가 경찰을 지휘한다. 웃기잖아요. 경찰이라는 게 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게 경찰이잖아. 근데 오히려 일반 선량한 국민을 프락치라고 완전히 그냥 프락치라고 이게 몰아세워가지고 10일 가까이 감금 폭행한 이런 게 범죄자가 경찰을 지휘한다. 앞으로 이게 또 얼마나 선량 국민을 또 고문하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자리는 몰라도 그건 안 맞잖아요. 경찰을 지휘하는 자가 범죄자 전과자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서울대 민간인 감금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걸 프락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나는데 이 피해자들이 프락치가 아니에요. 선량한 학생들, 일반 민간인을 프락치라고 몰아가지고 감금 폭행을 한 이런 시대의 범죄 사건입니다. 여기 유명한 유시민이라고 있잖아요. 유촉새. 유시민이가 이제 여기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시민이가 그때 징역 1심에 1년 6개월 받고 그 유명한 항소 이유서 이걸 써가지고 이제 항소심에서 1년 받아. 이 사건입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논란이 됐거든요. 유시민이가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도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은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한번 이게 제대로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심각한 사건입니다. 와, 이런 게 감금 고문한 사건인데, 이거 좌파들이 고문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만약에 경찰이요, 민간인을 고문했다면, 그러면 이게 경찰이 행안부 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고문은 엄청난 게 중대범죄잖아요. 이런 자가 행안부 장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 이거를 한번 여러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많이 노는데 이게 언제적 사건이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주범이 윤호중, 유시민이다 이 말이죠. 언제 사건이냐면 1984년 전두환 대통령 때 84년 9월 달에 서울대 축제 기간이잖아요. 이제 축제다 하다 보면 이게 외부 학생들도 오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방통대가 서울대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방통대 학생도 있는 거예요. 법대 학생. 그러게 외부 축제 기간이니까 9월 달에
거기 그 캠퍼스의 피해자가요. 현재 4명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전기동. 이 사람에게 너 성이 전시지. 너 전도 안 하고 친척 아니야? 성이 전시자가 더 많이 폭행을 당한 거예요. 방통대, 방송통신대학교 법대 3학년 학생인데 전기동.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인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게 결혼도 안 하고요. 제가 이게 책을 봤거든요. 정은.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예요. 정기동. 그 다음에 정용범. 그 다음에 그 손형구. 그 다음에 임신현. 이런 게 4명인데요. 이걸요. 그냥 선량한 민간인을 프락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요. 어떤 사람에게 이틀 감금하고 어떤 사람은 10일 넘게 11일 이런 식으로 감금해가지고 폭행하고 완전히 상해를 입힌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제가 아까 말한 정기동 이분의 글을 제가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폭행했냐. 눈을 가리고요. 교련복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교련복으로 그리고 이제 눈을 가려가지고 폭행을 막 한 거예요. 근데 뭐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고요. 실제 건물, 대학교니까 건물 안으로 가서 유리창을요, 신문으로 가렸다 합니다. 안 보이게. 유리창을 신문으로 가리고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폭행, 감금하는데 그때 물이 담긴 세면대에 머리를 쳐박는다. 이게 물고문 박종철이랑 똑같잖아요. 박종철의 물고문 사건, 이거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이 자들이, 이게 운동권입니까? 범죄입니까? 선량한 학생을 완전히 세면대에 물고문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눕히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붓는 등 막 이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치아 이빨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전치 8주면 엄청난 겁니다. 중상 중에 중상이야. 전치 8주. 이렇게 부상을 입힌. 와, 그래가지고 실신해가지고 풀리난 거예요. 근데 후유증이 커가지고요. 그 이후에 자기가 사법고 준비하다 그것도 포기하고 평생 후유증이 시달렸다.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결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나머지 피해자들 진술도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그러니까 요 사건,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세운 여기 유시민하고 윤호중이가 있다 말이죠. 그 외에도 그때 누구냐면 그때 아마 유명한 백태웅 있잖아. 백태웅은 이제 지금 하와이 대학의 교수인데 산호명의 책임자입니다. 그때 조국이 알죠? 조국이. 그 다음에 박노해라고요. 박노해. 그 다음에 백태웅 주범이죠. 그 다음에 은수미라고 있잖아요. 성남시장 했던 은수미. 이것도 흉악하죠. 날라갔지만. 이런 게 산호맹 만든, 여기 조국이가 있잖아요. 백태웅이도 아마 그때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좀 살았을 겁니다. 한 1년 가까이 백태웅 주범이다. 왜? 그때 서울대 학도 호국단의 총학생장이 백태웅이다. 백태웅. 그때 유시민은 뭐다? 유시민에게 복학생 협의회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복학생들 있잖아요. 군대 갔다고 복학생 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그때 이게 유시민입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은 1심에 1년 6개월, 1년 받은 거죠. 윤호중이는 철학과 운동권, 아마 집행위원이었을 거예요. 서울대 자치. 그래가지고 이게 10개월 받은 거예요. 윤호중이가. 이 사건으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노잖아. 주범 윤호중. 이정우는요. 제가 잘 알죠. 저하고 신림동에서 같이 강의한 이정우 변호사는 고시 상관왕이야.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사법행정 외무고시 다 붙은. 제하고 이제 신림동 대학관에서 그 선배는 민법 강의하고 저는 형법하고 행정법 같이 강의한 아주 잘하는 선배인데 원래 유명한 운동권이에요. 이정우, 그 다음에 백태웅, 그 다음에 윤호중, 그 다음에 유시민 이런 자들이 주범이다. 그때 이제 도망가버린 사람 도망가버리고 나중에 잡혀가 처벌되고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유시민이가 항소 이유서 그 책으로 놓아가지고 유시민에게 이게 좀 널리 알려지는 이런 데 계기가 된 사건인데요.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그냥 말 그대로 조폭 양아치처럼 민간인을 그냥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폭행한 이런 게 범죄 사건입니다. 이런 게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되면 안 되고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겠습니까? 우리 김민석이도 그런 게 있었죠. 김민석이가 있을 때도 그 사건이 폭행 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김민석이. 그거는 또 다른 사건이고, 요거는 유시민과 윤호중, 그 다음에 그 백태웅, 요런 사건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고문을 하고 폭행하고 막 이래가 징역까지 살고 놓은 이런 자가 갑자기 행안부 장관을 한다. 그럼 이게 뭐라고 할까요? 경찰들 보고 인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을까요? 경찰들이 볼 때 인권 수사? 야, 장관, 너는 그 인권 지키냐? 민간인을 그냥 무자비하게 4명이나 폭행 감금해가 징역까지 살고 도망갔다 잡혀있죠. 도망치다가. 이런 게 자가 인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요. 장관이 안 맞는 게 병력 비리가 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하면 안 되죠.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것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병력 비리가 있다. 또는 그 논문을 표절하면 다른 장관은 몰라도 논문 표절하면요. 그런 그 교육부 장관은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교육부 장관 하면 안 돼. 뭐든지 그 분야에 꼭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러면 그 민간인을 폭행, 탄압하고 고문하고 이런 게 범죄자는요. 다른 건 몰라도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좌파들 한번 보십시오. 야, 참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김민석이도 고문치사에 연루돼가 처벌되고, 김민석이. 그 다음에 유시민. 그 다음에 드디어 윤호중까지. 이런 자가 이제 행안부 장관에 내정됐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경찰들도 문제야. 야, 참 이게 경찰들이 옛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때는 경찰국을, 행안부에 경찰국을 뒀는데, 그때는 이게 다 찬성하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재명이 바뀌니까 알아가지고 경찰국 없애야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아무리 영혼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소신과 없이 권력의 눈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다. 결국은요, 만약에 윤호중이가 행안부 장관 되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다 총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김민석이가 만약에 되면요, 김민석이도 고문한 범죄자 아닙니까? 전과사범. 김민석이가 되면 뭐가 설치된다? 국무총리 직속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설치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국가수사위원회, 요거는요, 11명인데 그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해요. 그 다음에 여야가 국회에서 4명. 그럼 이게 8명이죠? 나머지 3명은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다 추천위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11명이 거의 다 야당목 한두 명 빼면요. 전부 집권 여당에서 11명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는 국가수사위원회. 이게 바로 중국식 공안 통치입니다. 어느 한 정권이 모든 공안, 경찰을 털어지고 마음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이게 바로 총리실의 국가수사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행안부의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있다. 그러면 김민석이도 고문치사 이런 게 범죄자고 윤호중이도 폭행, 강금, 고문한 이런 게 범죄자고 이 범죄자들이 경찰을 털어지고 완전히 무자비한 탄압할 겁니다. 이제 자유파 국민들이 조금만 이재명이 욕하면 다 잡아들여요. 다 경찰을 잡아들여요. 물고문해. 그냥 막 때리패.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하는 짓이 그거니까. 앞으로 진짜 우리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조금만 공개하면요. 무자비한 탄압이 왜? 이런 놈들이니까. 김민석이나 윤호중이나 살아온 길이 이런 놈들이라고. 이런 놈들이 우리 경찰을 다 장악해서 완전히 중국식 공안 통치로 몰고 가는 심각한 문제 생긴다. 어떻게든 이렇게 막아내야 된다. 말씀드리고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곧 발표하지 않을까 인사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미리 윤호중이는 이런 자다.
이렇게 검증을 제기하고 앞으로 그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좀 이게 그 청문회 할 때도 피해자들 불러서 윤호중이가 어떤 짓을 했는가 이건 분명히 규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